냄새난다고 병원에서 쫓겨난 할머니. 다음날 병원은 뒤집어지고 마는데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 냄새 나니까 좀 나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늙은 할머니는 환자가 아닌 불청객이 되었고 눈물로 병원을 떠난 그날 이후 병원은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을 흩날리던 어느 오후 박부님 할머니는 무릎을 감싸며 천천히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지만 며칠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 때문에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병원 앞에서 세워주세요. 고맙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인사를 하며 내린 부님 할머니는 병원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아들 민호에게 함께 가자고 했지만 바쁘다며 혼자 가라고 했던 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민호도 여기서 일하는데 왜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벽면에는 최첨단 의료 장비 속의 패널들이 가득했고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함 속에서 부님 할머니의 낡은 한복 저고리와 때 묻은 운동화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어요. 접수 창구로 향하는 길에 부님 할머니는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개원 30주년 기념이라고 적힌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 의사 2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 여자 의사가 뭔가 낯익은데. 사진 속 젊은 여자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님 할머니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얼굴 같았지만 기억이 흐릿하게 막혀 있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접수하러 가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환자의 재촉에 부님 할머니는 아쉬운 듯 사진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접수 창구에 서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직원이 부님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그 시선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걷기가 힘들어서. 부님 할머니가 낡은 지갑에서 보험증을 꺼내자 직원은 코를 살짝 찌푸렸어요. 그 표정을 본 대기실의 다른 환자들도 하나둘 고개를 돌려 부님 할머니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부님, 어르신이시네요. 그런데 직원이 말을 망설이며 옆자리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집에서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오시는 게. 다른 환자분들이 좀.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부님 할머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냄새가 좀 나세요. 다른 환자분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어서요.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기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짜네, 냄새나네. 아휴, 병원이 이런 사람들까지 봤나? 우리도 돈 내고 오는 건데 이런 건 좀. 부님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목이 메었어요. 저는 그냥 아픈 곳을 치료받으러 온 건데요. 어르신,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다른 환자분들 배려를 해야 하니까 혹시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지켜보던 젊은 간호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름표에는 김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29세의 유진은 부님 할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다른 환자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접수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릎이 많이 아프시죠? 유진의 따뜻한 목소리에 부님 할머니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유진이 접수를 도와주는 동안 부님 할머니는 자꾸만 그 사진이 생각났어요. 특히 그 젊은 여자 의사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 혹시 저기 걸린 사진 속 의사분들 아세요? 아, 개원 기념 사진 말씀이세요? 오래된 사진이라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왜 궁금하세요? 그냥 뭔가 낯익어서요. 유진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 의사와 부님 할머니의 얼굴이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료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부님 할머니는 다시 한번 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진이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명확한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치 두꺼운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흐릿하기만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무릎 관절염이라고 진단했어요.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증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기적으로 오셔서 경과를 보셔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님 할머니는 정말로 이 병원에 다시 오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오늘 당한 모욕이 너무 컸거든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부님 할머니는 또다시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어요. 젊은 여자 의사의 미소가 유난히 따뜻하고 친근해 보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누구일까? 그때 유진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약 처방전 받으셨어요? 응, 고마워 유진아. 자연스럽게 반말이 나온 부님 할머니였어요. 49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진의 따뜻함이 할머니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을 정말 궁금해 하시네요.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정말 고마워, 유진아. 병원을 나서며 부님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오늘 당한 모욕의 아픔과 동시에 그 사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유진이라는 착한 간호사를 만난 기쁨까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병원이 저래도 되는 건가? 냄새가 난다고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78년을 살아온 인생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히 의사나 간호사라면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전엔 이런 곳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예전이 언제인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가려진 기억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부님 할머니는 오늘 일을 계속 생각했어요. 특히 그 사진 속 젊은 여자 의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그날 밤 부님 할머니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냄새가 난다고 차별받은 굴욕감과 그 사진에 대한 궁금증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렴풋이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꿈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일 유진이가 뭔가 알아내주겠지. 부님 할머니는 젊은 간호사가 그 사진에 대해 뭔가 알아내기를 기대했어요. 분명히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다시 병원에 가야 할 약 처방전을 바라보며 부님 할머니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다시 그런 모욕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동시에 그 사진의 비밀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교차했습니다.
다음엔 더 조심해서 가야지. 하지만 그 사진은 꼭 다시 봐야 해. 부님 할머니는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며 긴 밤을 보냈어요.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부님 할머니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요. 특히 그 사진 속 젊은 여자 의사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였을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한 주가 지난 어느 오후 부님 할머니는 처방받은 약이 떨어져 다시 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며느리 경희가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좀 더 단정하게 하고 오시니까 다행이네요. 지난번 일 때문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정말 곤란했어요. 43세 행정팀장인 경희는 시어머니의 지난번 일로 직장에서 눈총을 받았던 터라 예민한 상태였어요. 경희야, 연락이 왔다고? 무슨 연락? 어머님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제가 행정팀장이라서 처리해야 했어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직장에서 곤란을 겪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러움도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경희야. 몰랐어. 괜찮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병원 직원들 눈도 있고 하니까요. 경희의 차가운 배려에 부님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함께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부님 할머니는 곧장 그 사진이 걸린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해. 분명히 저 얼굴을 어디선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는 부님 할머니를 보며 경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뭘 그렇게 보세요? 그냥 옛날 의사분들이에요. 이 젊은 여자 의사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뭔가 낯익거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예전에 잠깐 계셨던 분이고요. 경희가 성급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부님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왜 며느리가 그렇게 서둘러 대답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때 지난번에 간호사 유진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무릎은 어떠세요? 유진아, 반가워. 약이 잘 듣더라고. 부님 할머니가 유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젊은 간호사의 따뜻한 마음씨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경희는 시어머니와 간호사가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병원 직원으로서는 환자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진료 시간 놓치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 경희야. 유진이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유진은 경희가 부님 할머니의 며느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행정팀장으로서의 그녀와는 업무상으로만 접촉해왔기 때문에 이런 가족적인 상황이 조금 어색했어요.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간호사님. 두 사람 사이에 공식적인 인사를 듣고 있던 부님 할머니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유진 간호사는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경희의 말에는 미묘한 견제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병원 직원이 너무 친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진 말이에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부님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뭘 알아냈어? 경희의 얼굴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그런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어요. 자료실에서 옛날 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사진이 이 병원 개원 당시 사진이더라고요. 30년 전쯤이요. 30년 전. 그럼 1990년대 초? 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때 신문 기사에는 창립자 이름이 2명 나와 있었어요. 경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그런 오래된 자료를 함부로 뒤지시면 안 되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시간을 쓰시는 것도. 죄송해요, 이 팀장님. 개인 시간에 한 거예요. 유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부님 할머니에게는 계속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할머니, 박부님, 이소영. 이렇게 두 분 이름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성함이 박부님이시잖아요. 부님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내 이름이? 정말? 네, 정말 신기한 우연이에요. 할머니와 같은 이름의 의사분이 이 병원을 세우셨나 봐요.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동명이인이겠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어머님, 정말 진료 시간 놓쳐요. 경희야, 조금만 더. 유진아, 그 이소영이라는 분은 누구야? 경희가 재빨리 말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유진이 먼저 대답했어요. 기사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었는데 같이 병원을 창립하신 분 같아요. 부님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의사가 이 병원을 세웠다니, 그것도 30년 전에. 뭔가 이상해. 왜 내 이름과 같을까?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부님 할머니는 로비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80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는데 접수 직원이 대놓고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병원은 예약제라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응급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큰 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희는 시설이 좀. 할아버지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모습을 보며 부님 할머니의 가슴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VIP 환자로 보이는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오자 직원들이 극진히 모시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였습니다. 박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세요. 부님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확신했어요. 환자는 모두 평등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이상해. 병원이 이래도 되는 건가? 그때 부님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흰 가운을 입은 자신이 환자들을 돌보며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자에게는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지. 하지만 그 기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물 위에 떠오른 거품처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진료 시간이에요. 경희의 재촉에 못 이겨 진료실로 들어갔지만 부님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의사, 환자 차별, 그리고 스쳐 지나간 기억의 파편까지.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 박부님 의사분에 대해서요. 정말 고마워, 유진아. 나도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 경희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김 간호사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왜 그래, 경희야?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병원에는 병원 나름의 규칙이 있어요. 너무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시면.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경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와 함께 오세요. 혼자 오시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나는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어, 경희야. 어머님 몸도 생각해야 하고 저도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요. 이해해 주세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했지만 뭔가 답답한 기분이었어요. 자유롭게 궁금한 것도 물어볼 수 없다니. 그날 밤 부님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어요.
박부님, 나와 같은 이름의 의사가 이 병원을 세웠다고? 그리고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기억의 파편도 신경 쓰였어요. 분명히 자신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단순한 꿈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소영. 그 사람은 누구일까? 부님 할머니는 유진이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경희의 견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약을 다시 받으러 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이번에는 경희 없이 혼자 가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진이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부님 할머니는 그 방법을 고민하며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또다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기억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기억들이 점점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주가 넘도록 부님 할머니는 유진이 알아낸 그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의사가 이 병원을 세웠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며칠 후 부님 할머니는 약을 다시 받으러 가야 했어요. 경희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경희야, 오늘은 내가 혼자 갈게. 간단히 약만 받으면 되니까. 어머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유진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 간호사분께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도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님 할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경희가 없어야 유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나는 혼자 갈 거야.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결국 경희는 시어머니를 말릴 수 없었어요. 다만 병원에 미리 연락해서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부님 할머니는 곧장 유진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접수 창구 근처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나왔어. 할머니, 혼자 오셨네요? 이 팀장님은 안 오셨어요? 오늘은 나 혼자 왔어. 그 이야기 더 알아낸 거 있어? 유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부님 할머니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어제 자료실에 다시 가봤는데요. 정말? 네, 오래된 개원 기념 앨범을 찾았어요. 그런데 유진이 조심스럽게 복사해온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어요. 30년 전 병원 개원식 때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여기 박부님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부님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젊은 여자 의사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병원 직원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이름에. 그런데 사진을 보는 순간 부님 할머니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부님아, 우리가 이 병원을 성공시켜보자. 환자들이 정말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보자.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부님아라고 부르는 목소리. 아, 부님 할머니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흔들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기억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마치 두꺼운 벽에 막힌 것처럼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유진아, 이 이소영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 그것도 알아봤어요. 이소영 선생님은 박부님 선생님의 딸이었대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딸?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간암으로. 부님 할머니의 가슴이 갑자기 아파왔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이소영이라는 사람에 대해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 2018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병원 운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멀리서 아들 민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부님 할머니는 민호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를 보고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하며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혼자 오셨어요? 경희가 함께 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 혼자 올 수 있어. 민호야, 너는 여기서 일하면서 이 병원 역사 같은 거 아니? 민호는 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0년 전에 이 병원을 세운 의사분들 말이야. 박부님, 이소영이라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유진도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왜 궁금해 하세요? 옛날 일이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내 이름과 같아서. 동명이인이겠죠. 어머니, 진료나 받으시고 빨리 집에 가세요. 민호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부님 할머니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의아해했어요. 민호야, 왜 그렇게 급해? 바빠서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민호는 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빠르게 사라졌어요. 유진은 그 광경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아드님이 왜 그렇게 피하시는 것 같죠? 나도 모르겠어. 요즘 계속 그래. 잠시 후 부님 할머니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로비 한쪽에서 보호자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접수 직원과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응급 환자라고요. 왜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 규정상.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픈데.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나서 그 여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잠깐 뭐 하는 거야? 부님 할머니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는 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개입하지 마세요. 유진이 말렸지만 부님 할머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해요. 의료보험도 있는데 왜 안 받아주는지. 부님 할머니는 접수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왜 환자를 거부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환자를 돌보는 게 병원의 역할 아닌가요? 그때 민호가 급하게 다가왔어요. 어머니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세요? 민호야, 이 환자분을 왜 진료해주지 않는 거야? 민호는 당황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는 병원 나름의 사정이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사정이 뭐야?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의사 일 아니야? 어머니, 제발. 집에 가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지만 부님 할머니는 뿌리치며 말했어요. 나는 안 가.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순간 병원장 박진수가 나타났어요. 사위는 시어머니가 또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진수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진수야, 왜 아픈 환자를 거절하는 거야? 어머님, 병원 운영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무슨 고려사항이야? 환자는 환자잖아. 진수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민호야,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 네, 원장님. 민호가 다시 어머니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부님 할머니는
완강히 거부했어요. 나는 안 가. 왜 환자를 차별하는 거야? 그때 유진이 조용히 다가와서 부님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그 환자분 도와드릴게요. 유진의 따뜻한 손길에 부님 할머니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이런 게 맞는 거야? 할머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병원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님 할머니는 계속 생각했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의사, 그 의사의 딸, 그리고 6년 전부터 바뀐 병원 운영. 뭔가 연결되어 있어. 분명히. 그리고 오늘 민호와 진수의 반응도 이상했어요. 왜 그들은 환자를 도우려는 자신을 그렇게 말리려고 했을까요? 내일 다시 가서 유진이와 더 이야기해 봐야겠어. 그날 밤 부님 할머니의 꿈에는 더 선명한 기억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소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꿈속에서 부님 할머니는 그 여자를 안아주며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그 기억은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소영이, 누구지? 부님 할머니는 그 이름이 왜 그렇게 애틋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내일 유진과 함께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와 관련된 일이. 부님 할머니는 점점 강해지는 확신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어 주 후 부님 할머니는 매일같이 그 꿈을 꾸었어요. 젊은 여자와 함께 환자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기억인 것 같은데 왜 확실하지 않을까? 하지만 깨어나면 여전히 흐릿했어요. 단지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련함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어요. 경희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혼자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어머님. 혹시 모르니까 유진 간호사님께 미리 말씀드려 놨어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가 유진에게 미리 연락했다는 게 조금 의외였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부님 할머니를 유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 팀장님이 미리 연락 주셔서 제가 특별히 도와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경희가 그랬어?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할머니가 혼자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님 할머니는 그 말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을 감시하라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유진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병원 역사 말이야. 할머니, 그 이야기는 잠깐만요. 유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제가 더 알아본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말하기가.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이 팀장님이 다른 직원들에게 할머니와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부님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경희가 왜 그런 말을? 할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직원이 조심하라고 공지가 내려왔어요. 부님 할머니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왜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부님 할머니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환자 가족이 접수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응급 환자라고요. 왜 진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현재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서. 하지만 아까 들어온 분들은 바로 받아주시던데요. 그분들은 특별한 경우고요. 부님 할머니는
그 특별한 경우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고급 양복을 입고 비싼 차를 타고 온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때 접수 직원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이런 환자들은 3등급으로 분류해서 대기시켜. 3등급이요? 응, 새로 만든 기준 있잖아. 외모하고 경제력 보고 판단하는 거. 부님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환자를 등급으로 나누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유진아, 방금 들었어? 환자 등급이라니. 유진도 그 대화를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그 기준표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네, 며칠 전에 프린터기에서 우연히. 그런데 그걸 본 후로 계속 마음이 불편해요. 부님 할머니는 유진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런 기준으로 환자를 차별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절대 맞지 않아요. 환자는 모두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때 부님 할머니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야. 누군가의 목소리였어요. 젊은 시절 자신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아, 뭔가 중요한 기억인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유진아, 혹시 이 병원이 예전에 다른 이름이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유진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실은 어제 홍보팀 박 간호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병원이 개인 의원이었다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환자들을 정말 가족처럼 돌봐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님 할머니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개인 의원? 누가 운영했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여자 의사분이셨다고. 그분이 정말 훌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분 이름은 몰라. 유진이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박부님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부님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정말로 나와 같은 이름이네. 네, 정말 신기한 우연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그때 진료실에서 부님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부님 할머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진료를 받는 동안에도 부님 할머니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의사, 환자 차별 시스템,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기억의 파편들. 뭔가 연결되어 있어. 분명히.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더 알아볼까요? 그 박부님 선생님에 대해서요. 정말? 고마워, 유진아. 하지만 이 팀장님이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한테도 함구령이 내려져 있거든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유진아, 경희가 왜 그렇게 말렸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부님 할머니는 오늘 일을 정리해 봤어요. 환자 차별 시스템, 자신과 같은 이름의 의사, 그리고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들. 내일은 경위 없이 혼자 가봐야겠어. 그날 밤 부님 할머니는 꿈에서 더 많은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각조각 흩어진 퍼즐 같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꿈들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내일은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을까? 부님 할머니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잠에 들었어요. 한 달여 지나면서 부님 할머니의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천 조각으로 찢어진 사진을 맞추려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꼭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해. 이번에는 정말로 혼자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경희에게는 단순히 약만 받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 괜찮아, 경희야. 유진이가 도와줄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가 또 무슨 지시를 내릴까봐 걱정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유진이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유진아, 뭔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사실 어제 이 팀장님께서 다시 주의를 주셨어요. 할머니와 개인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의 끈질긴 방해에 화가 났어요. 왜 경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아들 민호가 다른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님 할머니는 민호에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민호야.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다른 쪽으로 피해버렸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또 피하네. 왜 그럴까? 유진도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왜 그렇게 피하시는 것 같죠? 나도 모르겠어.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래. 몇 년 전부터요? 응.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님 할머니가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 중요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6년 전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잘 모르겠어. 그때부터 기억이 흐릿해졌어. 6년 전이면 2018년이네요. 부님 할머니는 그 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잠시 후 부님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두 직원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VIP 환자들 관리 어때? 잘 되고 있어. 일반 환자들은 최대한 다른 병원으로 돌리고 있고 원장님이 수익성 때문에 민감하니까 조심해야 해. 그러게. 예전 원장 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지. 예전 원장? 응, 그 할머니 말이야. 박부님 원장. 아,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부님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방금 들었어? 네. 박부님 원장이라고. 내가 원장이었다고? 유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정말로. 그때 부님 할머니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흰 가운을 입고 의사들과 회의하는 모습,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 아, 맞아. 나는 의사였어. 하지만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어요. 조각조각 흩어진 기억들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나 좀 도와줘.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할머니. 하지만 이 팀장님이 경희 말고 나를 도와줘. 제발. 유진은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머니.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때 갑자기 경희가 나타났어요. 회의가 일찍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진료 기다리고 있었어. 경희는 시어머니와 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또 불편해했어요. 김 간호사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과 개인적인 대화는. 죄송해요, 이 팀장님. 그냥 안부 인사만. 앞으로는 업무에만 집중해 주세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경희야, 왜 그렇게 유진이를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규칙이 있다고요. 진료를 받는 동안 부님 할머니는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병원에 박부님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의사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6년 전쯤에 계셨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그런 분은 의사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마치 금기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니 유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조심스럽게 더 알아볼게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고마워, 유진아. 나도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 할머니, 혹시 집에 오래된 사진이나 서류 같은 거 없으세요? 부님 할머니는 생각해 봤어요. 글쎄, 집에 오래된 상자가 있긴 한데,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님 할머니는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어요. 박부님 원장, 예전 원장, 6년 전의 변화. 정말로 내가 그 박부님 원장이었을까? 집에 도착한 부님 할머니는 다락방에 있던 오래된 상자를 꺼내왔어요. 먼지가 가득한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니 젊은 시절의 자신이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젊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영이? 사진 뒷면에는 1995년 부님 의원 개원식 박부님 이소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의사였구나. 부님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잃어버린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거든요. 또 다른 사진에는 이소영이 결혼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신랑은 젊은 시절의 박진수였습니다. 진수와 소영이가 결혼했구나. 그럼 소영이는 정말 내 딸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이소영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부님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여기 있어. 사진을 보는 순간 부님 할머니의 기억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딸의 죽음, 그 이후의 절망, 그리고 기억을 잃어가는 자신의 모습. 2018년, 소영이가 죽은 해구나.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유진이와 함께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해. 부님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가슴에 안고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는 딸 소영이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진실을 찾아야 해요. 우리가 세운 병원을 되찾아야 해요. 하지만 깨어나면 그 꿈도 흐릿해졌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이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박부님, 이 병원을 세운 의사야. 비록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부님 할머니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충분한 확신을 얻은 후 부님 할머니는 달라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불안하고 혼란스러웠던 모습 대신 점점 더 당당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부님이야. 이 병원을 세운 의사였어. 오늘은 유진과 약속한 날이었어요. 경희에게는 단순한 검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찾기 위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혼자 가셔도 되겠어요? 괜찮아, 경희야. 이제 익숙해졌어. 경희는 시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약간 불안해했어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일찍 오세요. 너무 오래 계시면. 왜? 내가 오래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부님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경희는 당황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몸이 피곤하실까봐.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병원에 도착한 부님 할머니를 유진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뭔가 다르게 보이세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유진아, 나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집에서 중요한 걸 찾았어. 부님 할머니는 어제 발견한 사진들을 유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세요. 유진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세요? 응, 젊었을 때 내 모습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딸 소영이. 이소영 선생님이 정말 할머니 따님이셨구나. 유진은 사진 뒷면의 글씨를 읽어봤어요. 1995년 부님 의원 개원식. 박부님, 이소영. 정말로 할머니가 이 병원을 세우신 거네요. 그래, 이제 확실해. 나는 환자가 아니라 이 병원의 주인이었어. 유진도 흥분했어요. 할머니, 그럼 지금 이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잘못된 거야. 내가 세운 병원이 이렇게 변했다니. 부님 할머니는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아, 나 도와줄 거지? 물론이에요, 할머니.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때 유진이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제가 더 알아낸 게 있어요. 뭘 알아냈어? 어젯밤에 야간 근무하면서 우연히 원장실 근처를 지나가는데 원장님과 이 팀장님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부님 할머니는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늙은 여자가 자꾸 옛날 일을 캐묻는다면서 더 위험해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님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어요. 조치라니, 무슨 조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진실을 알아내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뭔가 숨기고 있는 거네. 유진이 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예전 기록들을 모두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은 게 있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기록들을 처리했다고? 네, 뭔가 증거를 없앴다는 뜻인 것 같아요. 부님 할머니는 점점 화가 났어요. 자신의 병원에서 자신의 사위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유진아, 우리 함께 증거를 찾아보자. 하지만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해도 해야 해. 이건 내 병원이야.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은 재빨리 다른 이야기로 바꿨습니다. 할머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잘 먹고 있어. 지나가던 다른 간호사였어요. 하지만 그 간호사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저희 이야기 들었을까요? 모르겠어. 조심해야겠어.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부님 할머니는 병원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이제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이곳의 진짜 주인의 시선으로 말이에요. 내가 세운 병원이 이렇게 변했다니. VIP 라운지에서 나오는 고급 환자들, 일반 환자들을 냉대하는 직원들, 모든 것이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와 정반대였어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응급 상황으로 왔는데 접수 직원이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병원은 예약 환자만 받아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여기는 안 됩니다. 부님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서서 접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왜 환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가 관여할 일이. 나는 이 병원의 창립자 박부님이에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부님 할머니의 당당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이 병원을 세웠어요. 환자를 차별하라고 세운 게 아니야. 접수 직원은 당황했지만 곧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때 유진이 다가와서 부님 할머니의 편을 들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유진이 사진을 보여주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닮았네. 그런데 설마
바로 그때 민호가 급하게 나타났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세요? 민호야, 너도 알고 있었지? 내가 누구인지. 민호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시죠. 여기서 이러시면. 나는 안 가. 내 병원에서 왜 나가라는 거야. 그때 박진수가 나타났어요.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신지요? 진수야, 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 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나는 박부님이야. 이 병원을 세운 의사라고. 어머님, 기억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세요. 하지만 부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혼란스러운 게 아니야. 증거도 있어. 유진이 사진을 보여주자 진수의 표정이 더욱 경직됐어요. 이런 오래된 사진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증거도 찾아볼까? 부님 할머니의 당당한 태도에 진수는 당황했어요. 예전에 위축된 시어머니가 아니었거든요. 민호야,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 네, 원장님. 하지만 부님 할머니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나는 안 가. 내일은 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올 거야. 유진이 부님 할머니를 지지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유진아.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자.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부님 할머니는 확신에 찼어요.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내 병원을 되찾을 거야. 유진과의 협력으로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계획이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우리 병원을 되찾을게. 부님 할머니는 딸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부님 할머니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어요. 어제 병원에서 진수와 대립한 후 집에 돌아와 밤새 그 오래된 상자를 뒤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이게 다 내 인생이었구나. 상자 안에는 의사 면허증, 병원 설립 허가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딸 소영이가 남긴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는 1995년 병원 개원 때 쓴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가 꿈꿔왔던 부임 의원이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던 대로 돈이 없어도 아픈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주는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와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딸 소영이가. 부님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때의 소영이가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그래, 우리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었지. 두 번째 편지는 2000년에 쓴 것이었어요. 엄마, 오늘 진수 오빠와 결혼 발표를 했어요. 진수 오빠도 의사이고 우리 병원의 이념에 동의해줘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 3명이 함께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세운 부임 의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어요. 행복한 딸 소영이가. 부임 할머니는 그때의 박진수를 기억해냈어요. 젊고 열정적이었던 그는 정말로 환자를 우선시하는 의사였습니다. 소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시어머니인 자신도 존경했어요. 진수도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 세 번째 편지는 2010년경의 것이었어요. 엄마, 병원이 점점 커지면서 진수가 경영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수익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물론 병원도 운영되어야 하지만 엄마가 처음 세우신 이념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수를 잘 설득해 볼게요. 걱정하는 딸 소영이가. 부임 할머니는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해냈어요. 병원이 성공하면서 진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네 번째 편지는 2015년의 것이었어요. 엄마, 요즘 진수와 자주 다퉈요. 진수는 VIP 환자들을 우대하자고 하고 일반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보내자고 해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엄마가 세운 병원의 정신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진수는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하는 딸 소영이가. 부님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마지막 편지는 2017년 소영이가 병에 걸린 후에 쓴 것이었어요. 엄마, 제가 아프게 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진수는 제가 아프니까 더욱 수익성만 추구하려고 해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면서 병원 운영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하지만 엄마,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제가 죽더라도 엄마가 세운 병원의 정신만은 지켜주세요.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병원, 그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사랑하는 딸 소영이가. 부님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너가 그렇게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이제 기억이 더 선명해졌어요. 소영이가 죽어가면서도 병원 걱정을 했던 것, 진수가 점점 더 차가워졌던 것, 그리고 자신이 절망에 빠져 기억을 잃어갔던 것까지. 2018년 3월, 소영이가 죽은 날,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돌아왔어요. 딸의 임종을 지키며 자신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어떻게 기억을 잃어갔는지. 딸이 죽은 후 진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곧바로 병원 경영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부님을 점점 배제시키기 시작했어요. 진수야, 소영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니야. 어머님, 이제 현실을 보세요. 병원도 사업입니다. 사업이라도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돼.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세요. 지금은 다른 시대라고요. 그런 대화들을 반복하면서 부님 할머니는 점점 더 절망했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까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내가 기억을 잃기 시작했구나. 상자 안에는 2018년 이후의 의료 기록들도 있었어요. 충격성 기억상실,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 같은 진단명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는 시어머니의 병을 이용했어요. 기억상실이라는 핑계로 병원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고 부님 의원이라는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냥 환자 취급했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왜 진수와 경희가 그렇게 과거 이야기를 막으려고 했는지, 왜 민호가 자신을 피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호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진수한테 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야. 부님 할머니는 딸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엄마, 제가 죽더라도 엄마가 세운 병원의 정신만은 지켜주세요. 소영아, 엄마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늦었지만 우리 병원을 되찾을게. 그 순간 부님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거나 위축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부님 의원을 세운 그 의사 박부님이 돌아온 거였어요. 내일 유진이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세상에 알려야겠어. 부님 할머니는 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다짐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약속할게. 진수가 망쳐놓은 우리 병원을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낼게.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말이야. 이제 기억을 모두 되찾은 부님 할머니에게는 확신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부님 할머니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어요. 잃어버린 6년을 되찾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에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부님 할머니는 유진과 함께 신문사에 앉아 있었어요. 어젯밤 긴 고민 끝에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손에는 딸 소영이의 편지들과 자신의 의사 면허증, 그리고 유진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어요. 기자님, 저희가 가져온 증거들을 꼼꼼히 봐주세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기자는 부님 할머니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78세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차별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병원의 창립자라니. 부님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자님, 이건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에요. 지금 그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차별받고 있어요. 기자가 의사 면허증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1975년 발급. 박부님, 정말 본인이시군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더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유진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펼쳐 보였어요. 기자님, 이걸 보세요. 1995년 부님 의원 개원 당시 신문 기사예요. 어디서 구하신 거죠? 도서관 마이크로필름 자료실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이건 현재 병원의 환자 분류 기준표고요. 기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눈다고요? 기준이 경제력? 네, 그리고 이건 VIP 환자 우대 지침서예요. 일반 환자들은 최대한 다른 병원으로 돌리라고 되어 있어요. 부님 할머니가 딸의 편지를 꺼내 보였어요. 기자님, 이건 제 딸이 죽기 전에 남긴 편지예요. 병원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자가 편지를 읽어보더니 감탄했어요.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병원, 그게 우리의 꿈이었잖아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제 딸 소영이는 의사였어요. 저와 함께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부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기자가 메모를 하며 더 자세한 질문을 했어요. 현재 병원장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제 사위예요. 딸과 결혼해서 병원에서 함께 일했는데 딸이 2018년에 간암으로 죽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요? 처음에는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의사였어요. 소영이를 사랑했고 저도 존경했죠. 하지만 병원이 성공하면서 점점 수익성만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가 기억상실에 걸린 걸 이용해서 병원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부님 의원이라는 이름도 바꿔버렸고요. 기억상실이요? 부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을 잃은 충격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그걸 사위가 이용한 거죠. 저를 그냥 치매 걸린 노인 취급하면서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기자는 점점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환자로 병원에 가셨을 때도 모르는 척한 건가요? 네, 그리고 냄새 난다고 모욕까지 줬어요. 제가 세운 병원에서 말이에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기자가 펜을 들며 말했어요. 할머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으세요? 네, 꼭 알려주세요. 지금도 그 병원에서 저처럼 차별받는 환자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사위분이나 병원 측에서 반발할 수도 있어요. 할머니를 치매 환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부님 할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치매가 아니에요. 이 모든 증거들이 말해주잖아요. 유진도 힘을 보탰어요. 기자님,
저도 증언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좋습니다. 이거 정말 특종감이네요. 제목이 벌써 떠올라요. 냄새 난다고 환자 내쫓은 병원. 알고 보니 피해자가 창립자. 기자는 사진 촬영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사진 촬영해도 될까요?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비교해서 실으면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촬영이 끝난 후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기사가 나간 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제 병원을 되찾을 거예요. 소영이가 원했던 대로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진짜 병원으로 만들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리도록 하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부님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문을 펼쳐봤어요. 정말로 일면 톱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유진아, 정말 나왔어. 전화를 받은 유진의 목소리도 흥분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병원이 완전히 난리예요. 아침부터 환자들이 몰려와서 항의하고 있어요. 정말? 어떤 상황이야?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계속 오고 있고요. 부님 할머니는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가볼게. 같이 가자. 할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 2시간 후 부님 할머니는 유진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멀리서부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앞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 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도 내쫓을 건가? 환자 차별 중단하라. 부님 할머니를 지지한다. 그리고 여러 방송국 취재진들도 와 있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할머니 찾는 기자들이 있어요. 한 방송 기자가 부님 할머니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혹시 박부님 선생님이시죠? 생방송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화제의 부님 할머니가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선생님, 30년 전에 세우신 병원이 이렇게 변한 걸 보시니 어떤 기분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환자를 차별하라고 병원을 세운 게 아니거든요. 아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도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현재 병원장인 사위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님 할머니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진수에게 말하고 싶어요. 소영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당신이 이렇게 변한 걸 보고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 병원 안에서 박진수가 나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원장님, 이 모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저는 정당하게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환자 차별 시스템은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이 창립자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진수가 부님 할머니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저분은 기억 장애가 있는 환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부님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어요. 진수야,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기자들과 시민들 앞에서 부님 할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박부님입니다. 1995년에 이 병원을 세운 의사예요. 부님 할머니가 의사 면허증과 병원 설립 허가서를 높이 들어 보이자 시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이건 제 딸 소영이가 남긴 편지들이에요. 이 병원이 어떤 정신으로 세워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진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라고. 내가 왜 그만해야 해? 이건 내 병원이야. 내가 환자들을 위해 세운 병원이라고. 시민들이 부님 할머니를 응원하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맞습니다. 병원을 되찾으세요.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환자 차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환자 차별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행하겠습니다. 박진수 원장님, 동행 수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운영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그때 민호가 병원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는 사람들을 해치고 어머니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야,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병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지만 진수 매형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민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어요. 저는 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했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부님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민호야, 늦었지만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해야지. 네, 어머니. 경찰에게 모든 걸 다 말하겠어요. 경희도 나타났는데 그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가야 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부님 할머니는 며느리를 보며 말했어요. 경희야, 소영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환자를 돈으로 차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 경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경찰이 진수와 경희를 데려가는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봤어요. 일부는 박수를 치고 일부는 숙연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방송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메인으로 다뤄졌어요. 78세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차별받았던 병원.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바로 그 병원의 창립자였습니다. 환자를 차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혐의로 병원장이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부님 할머니는 유진과 함께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유진아,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병원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 네, 할머니.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부님 할머니는 딸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 진수가 망쳐놓은 우리 병원을 되찾고 있어. 세상에 진실이 알려진 첫날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사 진행 중인 몇 주 동안 부님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취재 요청이 5개나 왔어요. 유진이 전화를 걸어와서 알려주었어요. 이제 유진은 부님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오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야. 네, 그 소식도 있어요. 검찰에서 병원 회계 장부를 전부 압수했대요. 그리고 VIP 환자 명단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님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지난 몇 주 동안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들은 충격적이었어요. 박진수와 경희가 운영했던 차별 시스템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악랄했거든요. 한 주 전에는 병원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환자를 등급으로 나눠서 진료했어요. A등급은 VIP, B등급은 일반, C등급은 가능하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거든요. C등급 기준이 뭐였나요? 외모가 지저분하거나 냄새가 나거나 경제력이 없어 보이는 환자들이었어요. 방송에 나온 간호사의 증언을 들으며 부님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이런 시스템을 6년 동안이나 운영했다니.
더 충격적인 건 회계 조작이었어요. 검찰 수사 결과 박진수와 경희는 VIP 환자들에게는 과도한 치료를 권하고 일반 환자들에게는 필요한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 뉴스 보세요. 검찰에서 기자회견 한대요. 부님 할머니는 유진과 함께 검찰 기자회견을 지켜봤어요. 박진수 씨와 이경희 씨는 의료법 위반, 사기,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환자 차별 운영으로 의료법을 위반했고 VIP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권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기 혐의, 그리고 병원 수익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배임 혐의입니다. 부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하지만 가장 마음 아픈 건 아들 민호의 상황이었어요. 민호는 직접적인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의사로서 환자 차별을 방관한 책임으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민호가 찾아왔을 때의 일이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호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의사 면허도 정지되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고 있었죠. 민호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저지른 일을 너는 직접 환자를 차별하지는 않았잖아. 다만 막지 못했을 뿐이고. 부님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민호야, 소영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누나는 분명 화를 냈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라고도 했을 거고요. 그래, 소영이는 그런 아이였지. 너도 다시 일어나야 해. 진짜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되어서 말이야.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속죄하며 살겠어요. 면허 정지가 끝나면 정말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되겠어요. 약속하는 거야? 네, 약속드려요. 반면 박진수와 경희의 몰락은 처참했어요. 구속된 후 연일 터져나오는 폭로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죠. 특히 박진수의 경우 과거 부님 할머니와 딸 소영이에게 했던 말들이 녹음으로 공개되면서 더욱 큰 비난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야. 병원 운영에 방해만 되고. 환자들이 뭐가 중요해? 돈이 되는 환자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발언들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유진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박진수는 구치소에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고 해요. 변호사가 면회 갔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면서 계속 울고만 있대요. 그래, 이제야 뉘우치는구나. 부님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수를 미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한때는 소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위였으니까요. 경희의 경우는 더욱 차가웠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효율적으로 일했을 뿐이에요. 병원도 사업이잖아요. 환자 차별은 어떻게 정당화할 건가요? 차별이 아니라 분류였어요.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이런 경위의 발언들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한편 병원 상황도 급변했어요. 박진수와 경희가 구속된 후 병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거든요. 할머니, 병원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난리예요. 그래, 환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할머니가 다시 운영하시길 기다리는 분들도 많아요. 부님 할머니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78세의 나이에 다시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유진아,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전국의 의료진들이 부님 할머니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의사들이 환자 우선 의료진 모임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대요. 할머니를 명예회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이 자원해서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부님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해볼까? 며칠 후 부님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병원을 다시 운영하기로 한 거였죠. 기자님들, 저는 제 병원을 다시 되찾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부님 할머니는 당당하게 선언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부님 의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 나은 병원으로 만들 겁니다. 환자를 절대 차별하지 않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말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먼저 병원 이름을 다시 부님 의원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환자 차별 시스템은 완전히 없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혼자서 운영하시기 어렵지 않을까요? 혼자가 아니에요. 유진 간호사를 비롯해서 많은 의료진이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 민호도 면허 정지가 끝나면 함께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부님 할머니는 유진과 함께 병원을 둘러봤어요. 유진아, 여기를 다시 환자들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겠어. 네, 할머니.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요. 그날 저녁 부님 할머니는 딸 소영이의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소영아,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았어. 그리고 엄마가 우리 병원을 되찾았어. 이제 정말로 너가 꿈꿨던 병원을 만들어 갈게. 사진 속 소영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박진수와 경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의 몰락은 완전했지만 부님 할머니에게는 복수보다는 새로운 시작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이야.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초봄, 부님 할머니는 새롭게 단장된 병원 앞에 서 있었어요. 큰 간판에는 부님 의원이라는 글씨가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개원했을 때처럼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이 재개원 첫날이에요. 떨리시죠? 유진이 부님 할머니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유진은 부님 의원의 수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응, 조금 떨려. 하지만 기대도 돼. 부님 할머니는 병원 입구에 새로 세운 기념판을 바라봤어요. 창립자 박부님, 이소영을 기리며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아, 엄마가 약속을 지켰어. 우리가 꿈꿨던 병원을 다시 만들었어. 오전 9시 부님 의원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환자는 몇 달 전 부님 할머니가 도우려 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이제 편안하게 진료받으세요. 부님 할머니는 직접 할아버지를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유진아, 환자분들 접수할 때 절대 외모나 경제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픈 정도를 우선으로 해줘. 네, 벌써 오늘만 50명 넘게 예약이 들어왔어요. 부님 의원의 재개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많았는데 부님 할머니는 누구든 차별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점심시간 부님 할머니는 새로운 젊은 의사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전국에서 부님 할머니의 뜻에 동참하고 싶다며 지원한 의사들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병원의 원칙을 잊지 마세요. 환자는 모두 평등합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예요. 젊은 의사들은 부님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들은 모두 환자 우선 의료를 실천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의사 면허 정지가 해제된 후 처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면허가 복원됐어요. 그래, 축하해, 민호야. 민호는 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부님 할머니는 아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민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야, 조건이 있어. 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앞으로 절대 환자를 차별하지 말 것, 그리고 어떤 압력이 있어도 옳은 일을 할 것, 약속할 수 있어? 네, 어머니. 약속드려요. 누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사가 되겠어요. 부님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소영이도 기뻐할 거야. 저녁 무렵 부님 할머니는 병원 로비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어요. 딸 소영이의 일기를 공개 낭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환자들과 의료진, 그리고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부님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제 딸 소영이가 남긴 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부님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2017년 12월 15일. 오늘 한 환자분이 냄새 난다고 거부당하는 걸 봤다. 정말 화가 났다. 사람이 냄새로 차별받는 세상, 그것이야말로 진짜 병이 아닐까? 우리 병원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곳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특히 몇 달 전 냄새 때문에 차별받았던 환자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소영이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냄새로 차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병이에요. 우리 부님 의원은 그런 마음의 병까지 치료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환자들은 부님 할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부님 할머니는 유진과 함께 병원을 둘러봤어요. 유진아, 정말 꿈만 같아. 몇 달 전만 해도 여기서 냄새 난다고 모욕당했는데. 할머니, 이제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 돌아오셨어요. 아니야, 주인은 환자들이야. 우리는 그저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일 뿐이지. 그때 한 기자가 다가와서 질문했어요. 할머니, 박진수 씨와 이경희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원망하시나요? 부님 할머니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원망보다는 안타까워요. 진수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의사였거든요. 소영이를 사랑했고 환자들도 돌봤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변했죠. 용서하신 건가요? 용서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만 보려고 해요. 더 나은 병원을 만드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며칠 후 부님 할머니는 뜻깊은 소식을 들었어요. 전국의 여러 병원에서 부님 의원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할머니,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환자 차별 금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요. 할머니의 사례가 큰 영향을 미쳤대요. 정말? 그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부님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곳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어느 날 오후 부님 할머니는 특별한 환자를 만났어요. 시골에서 온 7세 아이였는데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돈은 없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아프면 당연히 치료해야죠. 부님 할머니는 아이를 정성껏 진료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약값까지 병원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병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천만에요.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니까요. 그날 저녁 부님 할머니는 딸 소영이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너의 꿈을 이루고 있어. 정말로 모든 환자를 차별 없이 대하는 병원을 만들었어. 그리고 이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사진 속 소영이가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제 진짜 행복해. 78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고마워. 한편 구치소에 있는 박진수에게는 부님 할머니의 편지가 전해졌어요. 진수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안타까울 뿐이야. 언젠가 너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소영이가 사랑했던 그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박진수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몇 달이 더 지난 여름 부님 의원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병원이 되었어요. 환자들은 진료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씨 때문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부님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환자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웠고 아픈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이 보람됐거든요. 유진아, 나는 정말 행복해.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할머니도 저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날 오후 부님 할머니는 시골 마을로 무료 진료를 나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시골 마을 회관에는 진료를 받으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부님 할머니는 한 분 한 분 정성껏 진료했어요. 때로는 단순한 치료뿐만 아니라 마음의 위로도 함께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팠는데 오늘 할머니 만나서 마음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요? 그게 바로 진짜 치료예요.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 말이에요. 무료 진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부님 할머니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소영아, 엄마가 너가 꿈꿨던 의사가 되었어.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의사 말이야. 그날 밤 부님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부님 의원 재개원 6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행복하다. 78세에 새로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다. 소영아, 고마워. 너가 있어서 엄마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어. 부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 따뜻한 의료 문화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님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였습니다. 부님 의원의 간판 아래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따뜻한 진료를 받으며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차별받던 할머니가 사실은 그 병원을 세운 의사였다는 놀라운 반전과 함께 우리는 진정한 의료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부님 할머니가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부당한 차별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님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